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어떻게 저녁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지막 방송하고 최 회장도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라로 갈게요. 하여튼 하루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내일 토요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보내야겠죠. 태풍이 지나갔는데 온도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뜨겁더라고요. 밖에 보니까 32도, 33도 찍히던데 하여튼 무더웠습니다. 습도도 높고 이럴 때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주가 보지 말고, 주가 보면 불쾌지 더 올라갑니다. 막 화를 못 참더라. 이 화를 잘 참아내야 하는데 화를 못 참아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동학개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월 한 달간 1조 9천억 정도 쓸어 담았습니다. 9천억도 쓸어 담았고, 여기 10개 종목 중 보니까 8개 종목에서 손실을 입은 것이 나타났더라고요. 요즘 개미들이 좀 안 좋아요. 특히 2차전지 열풍 속에서 매집했던 LNF, 이에 한 16% 정도 가까운 하락률로 개미들한테 가장 큰 손실을 안겼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전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외국환 중계에 따르니까 서울 그 환율이 또 전거래 종가보다도 한 8.9원 정도 올라서 1324.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31일 이후로 최고치네요. 또 환율은 역의 환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전 거래일 종가보다 3원 정도 올라서 1320원을 가뿐히 넘어섰죠. 오전 11시 반께는 한 1324원 정도 급등했고, 환율은 1320원 초반대에서 막 움직이다가 마감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1320원 찍어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5월 31일 1327.3원 이후 최고더라. 미국의 그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안도했고요. 다만 그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8월 물가가 또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또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 그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인 거죠. 이에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후에는 또 소폭 꺾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날 새벽 그 3시 5분 기준 보니까 102.55더라고요. 달러 위안 환율은 7.24 위안, 그리고 달러 엔 환율은 144엔대, 이렇게 4엔대로 큰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국내 은행에 묶여있던 이란 정부 자금 중에 60억 달러 상당의 동결 해제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장중에 나왔다네요. 현재 이란 정부 자금은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그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약 70억 달러 규모가 동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에 환전 수요가 유입될 거라는 시장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 매수세가 붙은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내 은행 딜러도 오후에는 달러 인덱스도 좀 빠지고 위안화, 엔화 증시도 큰 움직임이 없는데 원화가 큰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란 자금 동결 해제 소식이 전해지고 사실 확인이랑 별개로 시장 심리가 동요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이제 순매도를 해가지고 환율 상승을 지지를 했고요.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1,900억 원대, 코스닥에서는 200억 원대로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0.4% 하락, 코스닥 지수는 0.1%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에코프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MSCI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한국 지수에 에코프로가 새롭게 편입이 됐더라고요.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추종 자금이죠.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됩니다. 흔히 호재로 인식을 해요. 이 때문에 에코프로는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다만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른 에코프로가 지수 편입 호재에 또다시 오를지에 대한 의견이 현재 엇갈리더라. 증권학에 따르면 MSCI는 한국 지수의 에코프로하고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JYP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신규 편입됐어요. 여기 또 CJ, 이마트는 편출된 거죠. 편출됐어요. 쫓겨나갔습니다. MSCI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 그 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에코프로 시가총액은 30조 5,400억 정도 돼요. 코스닥 2위. 편입 성공에 충분했고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은 코스피 77인데 7월 시총 급증으로 편입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시가총액이 10조 1,700억, 코스피 37위 기업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 조선업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조선업 대량주 하나오션이 편입에 성공한 것 같아요. JYP는 1, 4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보였던 깜짝 실적이 큰 호재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금양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금양. 이 금양은 기대와 달리 단기 급등 종목 편입 제한 조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7월 2차전지 급등 속에 한국거래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된 것이 약점이에요. 에코프로 역시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좌절을 겪었는데 지난 5월 편입이 유력했는데 극단적인 주가 급등에 걸려서 실패했다가 이번에는 7월에 재도전에 성공한 거죠. 이번 지수 편입의 에코프로 투자들은 상장 지수 펀드와 ETF 등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을 기대합니다.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가격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돼요. 증권거에서도 종목별로 편차는 있는데 최소한 1,000억 정도, 많게는 한 1조 한 4천억 정도 그 달하는 자금 유입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에코프로의 그 경우 시가총액은 31조 원 수준인데 유동 시가총액은 약 23조 원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 편입에 의한 그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은 한 1조 한 5,300억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도 그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어요. 2.49% 정도 내려가지고 한 113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쳐서 좀 당황했을 겁니다. 이 과거에는 그 MSCI 그 정기 리뷰 발표 직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편입 종목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패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편입을 예측한 그런 사전 매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가 및 그 수급 패턴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에 편출입 종목 모두 기존에 예측된 종목으로 주가의 주가 상승 혹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에코프로의 주가는 지수 편입보다는 2차전지주의 그 수급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조언이 뒤따랐고요. 그동안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을 노린 매수세도 존재했음을 감안하면은 이번에 2차전지 업종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 매수했던 개미들의 그 지수 편입 발표 이후에 되팔 수 있고 편입이 불발된 기업의 경우는 오는 11월 편입 기대감에 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MSCI에 편입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또 중국에 관련된 그 부동산 그 업체들 좀 난리죠. 지금 망하니 뭐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미국 정부가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 중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규제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주가 휘청거립니다. 엔비디아 등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 그 전반에 걸쳐서 투심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죠. 이 따라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뒷걸음질 칩니다.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하반기 성장의 방향성은 유효하다고 짚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74% 하락을 해가지고 67,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도 2.7% 떨어졌죠. 115,300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기관애들이 8거래일 연속 팔았어요. 8거래일. 그리고 외국인도 2거래일 연속 팔아치웠고 외국인은 하이닉스도 2거래일 연속 매도합니다. 그래서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좀 사줘야 하는데. 이렇게 국내 반도체주가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 그 배경에는 미중 갈등의 불똥이 국내에 좀 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참 나쁜 놈이야. 하여튼 바이든이 사모펀드하고 벤처캐피털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하고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세계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의 재무장관이 가집니다. 그 여자분 있죠.
골 때리는 여자분. 하여튼 그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지죠. 엔비디아 4.7% 빠졌고, 브로드컴 3.6%, AMD 2.4% 쭉쭉쭉쭉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나 디크럼트 쳤습니다. 하여튼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의 중국 첨단 기술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 소식 등으로 엔비디아, AMD 등 이제 반도체 주들이 이제 동반 약세를 보였고, 그래서 국내 관련 업종의 투자 심리도 이제 제약될 거다, 뭐 그런 겁니다. 제한받을 거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단기 조정을 불가피하지만은 그 하반기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올해 상반기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판매 확대 효과를 본 그 D램이죠. 이 D램이 턴 어라운드 했다면은 하반기는 가격 하락률 둔화 속에서도 수요 회복 모멘텀 기대감에 낸드가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해당 기대감을 반영을 해가지고 올 하반기 강세를 띨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니까 뭐 100% 믿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번 큰 흐름을 한번 보고 우리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